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네,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항공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항공대는 뭐 공학 계열, 또 이학 계열, 또 사회과학 계열이 있죠. 네. 세 개의 계열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논술과 이과 논술이 나오는 합쳐서 나오는 이학부가 있기 때문에 문과 이과 합작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항공대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항공대, 한국항공대, 뭐 파일럿도 나오고 관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물류 산업도 하고 다양하죠. 물류가 생각나는군요. 항공대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유지 취업률이 1위인 학교입니다. 자, 유지 취업률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그 직업을 유지하는 정도의 취업률을 말하는데 그 만족도가 높아야만 가능한 것이 유지 취업률이죠. 뭐 직종의 특성도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23학년도 입시안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입시 결과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네, 23학년도를 보기 전에 이제 21학년도, 22학년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21학년도까지는 입시 결과, 정확한 점수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1학년도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이때는 특징이 학생부 교과가 있었죠. 네. 30%가 들어갔습니다. 학생부가. 선발위원 171명이고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항공대가 이렇게 학생들이 넘어오는 허들을 장애물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네. 21학년도에는 교과 가지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체제는 없앴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거꾸로 수능 체제를 만들어 놓고 논술 100%로 허물어 버렸죠. 네, 여기 논술 22학년도 논술 100%로 네. 전환한다고 미리 얘기까지 해줬는데 공지를 했군요. 네, 사실 그때 뭐 30%면 크게 영향이 없고 학교에서도 많이 했어요. 실질적인 영향이 높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보면은 합격자들 요 자료는 다 합격자죠. 그렇죠. 합격자들 내신 등급을 보면 마지막에 체제로 붙은 것들을 보면 학생들 보면 평균치도 4등급대가 대부분이고 네, 평균이 4등급이네요. 6등급, 6.2등급도 있어요. 특히 자유전공인데 6.2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그럼 논술을 엄청 잘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논술의 그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게 점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평균 이게 최고점 아닙니다. 평균과 최저의 차이가 거의 10점 정도씩 나고 있어요. 거의 10점 가깝게. 정규 분포로 하면 이렇게 평균 점수와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최대 최소값. 그러면 평균 10점 차이 난다는 것은 최대값도 10점 이상 차이 날 수도 그 있겠죠? 정도 비슷하게 나오긴 할 텐데 그렇죠? 이게 대부분 평균에 모여 있을 테니까. 근데 얘만 비슷합니다. 경영학부만. 그러니까 사회 계열의 경영학부만 평균점과 최저 합격자의 점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럼 학생들이 골고루 잘 쳤다는 뜻이니까 많이 못 친 학생과 매우 잘 친 학생이 없는 게 경영학부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고점이라고 해도 90점이 안 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럼 왜 이러냐? 왜 얘만 이러냐? 얘만 수학이 없거든요. 그렇죠. 논술 문제가 쉬웠나 보죠. 얘만 수학을 안 보고 나머지는 다 수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점이 밑으로 확 안 떨어졌잖아요. 보니까 자유전공학부는 50점. 그렇죠. 그럼 이거는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수학 50점, 수학 70점에 글쓰기 30점인데 이 50점이라는 얘기는 글쓰기는 아주 이상하게만 안 쓰면 그래도 한 20점 정도는 받잖아요. 웬만하면 30점 만점 중에. 그러면 수학에도 한 20점 정도 맞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글쓰기는 경영학부의 글쓰기하고 같은 게 한 문제 있잖아요. 그냥 자료 해석 문제. 통계 자료 해석 문제.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운이 좋았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점수 꼴찌로 붙은 학생이 이게 추가 합격 5명이 쓴 거 보니까 다섯 번째 학생이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자유전공학부가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자유전공학부가 왜 점수가 낮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유전공이 지금 이 학교는 다 갈 수 있거든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는 공학교는 못 갑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때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생각보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좀 낮은 편이다.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생각은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최저가 70점이나 60점대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 평균 점수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네, 그래서 한 70점 후반대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네. 또 학생들이 모집 인원이 36명이니까 인원도 36명의 평균을 그리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죠? 그리고 지원 인원들을 봐야 되니까 이 인원들의 점수를 보면은 꽤 비슷하게 나타났을 텐데 어쨌든 격차가 크구나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거나 그 다음에 21학년도 문제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항공대 문제가 20학년 더 어려웠어요. 그렇죠. 조금 쉬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학 계열은 수리 논술 문제가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두 문제라고 하면 오해합니다. 그렇죠. 큰 문제 2개. 예, 그 안에 문제 2개. 소문항이 4개씩 달려 있습니다. 쪼개져 있죠. 네, 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를 보면 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죠. 그거 왜 그럴까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렇죠. 수능 최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서를 내면 대부분 온다. 안 온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능을 너무 잘 봤거나 그럴 리는 점수는 없죠. 아니면 시험을 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현타가 와서 논술 문제 딱 보더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저는 그냥 수능을 잘 봐서 안 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이.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22학년도 작년에 본 거죠. 22학년도는 아직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경쟁률만 보면 텐데 경쟁률이 다 늘었어요. 경쟁률이 다 증가했습니다. 보면 모든 학과가 증가했습니다. 진짜 조금씩 다 증가했네요. 거의 10대 1 가깝게 증가했어요. 대부분이 다 증가를 10대 1까지는 아니고 10대 1은 아니고 한 5대 1 정도. 5에서 막 7, 8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렇죠. 증가를 했다는 거. 네. 그러면 가장 높은 과도 한 10 정도, 11 정도 증가했네요. 이게 56대 1. 아까 45대 1이었거든요. 항공운항과. 항공운항과가 45.3대 1이었는데 그렇죠. 46대 1이니까 그게 제일 그러니까 11이 제일 증가한 거고 제일 적은 게 한 5대 1 정도 증가했네요. 네. 그러면 모집 인원이 줄어서 그랬나? 그때 늘어났어요.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났네요. 네, 거의 아니에요. 8명 늘어났어요. 8명? 1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항공대가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 인기가 그러니까 많아졌다. 좋은 학교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 그렇죠. 항공대를 우리가 지금 교과로 가려면 내신 등급 몇 등급 정도는 되죠? 교과로 가려면 2점 초반 아니요. 교과 학생부 교과로 가면요 1점 돼요. 1점 후반까지 1.9 이 정도 돼야 2점 초반이면 아쉽게 떨어지는. 교과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로 지원하고 논술 자체가 이렇게 역전이 가능하고 4등급, 5등급, 6등급인데 갔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논술로 지원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정시는 어떨 것 같아요? 정시는 그래도 2등급. 2등급 초반. 좀 높은 편이긴 하죠. 네, 2등급 초반입니다. 제가 근데 3년 전인가 봤을 때 과마다 좀 다른데 3등급 대 과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논술로 그냥 확 상향 지원이 되니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원이 많이 분포되는 3, 4등급 대 친구들이 대거 지원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23학년도에 뭐가 달라지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실질 경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형식 경쟁률이 20대 1, 56대 1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실질 경쟁률 여기서부터 이제 수능 체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이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절반까지는 안 떨어졌을 것 같고. 수능 체제가 2합 5, 2합 6 이 정도니까 아주 빡세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2합 5인 대학을 생각해보고 2합 6인 대학을 생각해보면 2합 5인 대학 지금 이제 문과에서 2합 5인 대학을 생각해보면 경희대요? 경희대죠. 한 절반 정도 날아가니까 실질 경쟁률이 한 12에서 15대 1 정도? 20대 그렇죠. 1이? 그러면 비슷하다? 21년도 전년도랑 거의 유사할 것이다. 비슷할 것 같다. 실질 경쟁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그래서 하여튼 이게 수능 체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장애물이 더 커진 거죠. 더 큰 허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학년도 이제 바뀌는 드디어 이제 23학년도 이제 올해 이제 고3 학생들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뭐 크게 우리랑 다른 의미가 없죠. 정시도 뭐 이렇게 반영 비율이 달라졌다는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군이 바뀌었어요. 군이 바뀐 거.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 들어가는 과목이 수학에서 이제 과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2학 계열입니다. 2학 계열이군요. 2학 계열인데 과탐. 근데 보통 2학 계열은 과탐 보는 친구들, 사탐 보는 친구들 다 몰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문과한테 페널티를 주는 건데. 그렇죠. 이과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근데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논술이 또 늘었어요. 인원수 또 늘었어. 조금씩 늘리네요. 논술의 진심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논술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논술 없앤다고 해서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가 빠진 만큼 논술이 늘었습니다. 희한한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교육부가 콕콕콕 집어가지고 상위 막 주요 몇 개 대학 상위 그 13개 대학 니네들은 정시 40% 맞춰.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건 자유롭게. 그렇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맞췄어요. 25%, 26%, 21%, 28%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렇죠. 교과랑 논술이랑 거의 이제 숫자가 거의 비슷해졌죠. 한 명 정도 차이 나요. 실제로 보면은 한 명 차이 나요. 한 명 42, 43, 39, 40 이렇게 한 명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별로 요거는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그래서 되겠어요. 이제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신이 뭐 1등급 대인 친구들은 교과 성적 뭐 2등급 초반까지도 될 겁니다. 이과는 그렇게 해서 과학 성적 교과 성적 우수자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신 성적이 그럼 3등급 바깥으로 나가는 3, 4, 5등급은 논술을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논술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학 계열이죠. 공학 계열은 2합 6이고요. 그다음에 이학 계열이죠. 이학 계열은 2합 5입니다. 이학 계열과 사회 계열. 그럼 이거 오히려 공학 계열은 맞추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쵸.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다고 보시는데 뭐 내용이 어렵잖아요. 이과 계열 이제 과학도 어렵고. 보면은 공학 계열은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요. 저 공학 계열에는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지원이 안 되죠. 확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탐구도 과탐, 직탐을 넣은 게 좀 특이한데. 오, 그러네요. 과탐을 이건 이제 아마 저거 다른 전형 있죠. 그 전형 때문에 한 거고 지금 과탐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나 미적분 사탐에 이런 이상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학 계열은 갈 수 없다. 이학부로 가야 된다. 이학 계열은 맘대로 하세요. 이겁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이학 계열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랑 항공교통 물류, 그다음 항공운항. 요 항공운항은 이제 비행기 타는 건가요? 그다음 자유전공은 네 맘대로 가세요. 그다음 경영학부는 여기 이제 문과의 사회과학 계열의 경영학부 하나밖에 없네요. 참고로 자유전공 요쪽 자유 아닙니다. 이쪽 자유입니다. 그렇죠. 자유전공 그 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요즘 뭐 정시에서는 문과 자유전공으로 이과 학생들이 확 넘어오죠.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까 최저는 나왔었고요. 논술 100% 내신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학 계열, 이학 계열, 사회 계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딱 이게 생각하기 편해요. 공학은 수학만. 이학은 수학 절반이죠. 수학 70%, 글쓰기 30%, 그 다음에 경영학부 사회 계열은 글쓰기 100%.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논술부터 이야기하면 어느 논술은 경영학부 어느 논술은 일단 논리력하고 통합력을 가지고 있는 제시문 문제와 그다음 통계 자료 이렇게 두 문제를 풀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그 항공교통물류 이학 계열은 거기서 통계 자료 해석하고 수리 문제죠. 요 수리 논술 문제의 범위가 미적분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수투 미적분까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인문 계열이라고 일단 보고 거기서 수학을 강점을 가지는 친구들 확통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수원 수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원 수투에서도 수투 미적분에 꽤 많은 비중을 줍니다. 학교의 특성이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항공우주나 기계공학부 같은 공학 계열은 수리 논술이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제 이과 미적분과 기하를 많이 섞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예 수학에서 기하 미적분 기하랑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하는 학생들만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이 과를 보면 이거 안 하면 못하는 과들이에요. 그렇군요. 야, 네가 벡터를 모르고 무슨 드론 AI 제휴 시스템 네가 벡터를 모르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 범위를 여기 추후 공지라고 해놨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가 이과 미적분 플러스 기하가 중심이다. 물론 확통이 안 나올 거냐? 아닙니다. 확통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수리는 요거는 이제 수원 수투 그다음에 확통까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원론적인 걸 살펴봤죠. 입시에 대한 결과를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하는 방향성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 2021학년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각 계열의 문제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특성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 계열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이학 계열, 공학 계열, 그다음에 사회 계열 이런 순으로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